자, 우선은 KB 부동산 통계 22년 5월 2일자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GTX도 중요하지만 한 주 단위로 바뀌고 있는 부동산의 정황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매 가격 5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안성시만 두드러지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들은 안 나오는데 안성시가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상승 지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년말 대비에는 안 올라가 있고요. 하락률에도 화성시는 안 올라가 있는데 전년말 대비 하락률에는 역시나 화성시가 올라가 있어서 화성시는 지금 매주 단위로 금액이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 경기, 인천 해가지고 보면은 대체로 소폭 상승, 그리고 여기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 평택시가 여기 이제 거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하락하는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안성시가 여기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요 KB 통계 자료에 보면 안성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네, 안성시가. 그래서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둘 다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이제 금액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동네인데 그게 가격을 찾아간다라고 봐야 될 건지, 또는 뭔가 세력이 들어가 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봐야 될지. 물론 안성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뭐 금융 위기가 왔네 뭐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또 시장에 아주 그냥 이렇게 조성돼 있는 그 하락에 대한 압박들, 위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주 단위 데이터에는 올라가고 있다. 예, 매주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 뭐 뉴스도, 어떤 뉴스는 뭐 서울 일부 지역은 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계약도 포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자극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근거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제목에 낚이는 식인데 왜냐하면 서울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그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도 못한데 비싸게 사야 되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간 청약통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포기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즉슨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평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무수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 나온다. 뭐 고덕 같은 경우에 33평이 8억 선인데 분양가가 뭐 9억 가까이에 나온다면 미분양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평택의 다른 지역들, 뭐 예를 들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제 쪽에 33평을 분양했는데 8억 얼마? 뭐 9억 가까이 이렇게 나온다면 제 아무리 지제여도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평택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전국 단위로는 매주 단위 올랐고 서울도 뭐 아무리 그래도 매주 단위로는 올랐습니다. 6개 광역시, 5개 광역시, 수도권, 세종시만 특별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주 단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5월 2일 기준입니다. 5월 2일. 예.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위에도 더 있는데 쭉 올랐습니다. 매주 단위로 오르고 있어요. 급매물이 나오네, 소화가 안 되네, 거래가 안 되네, 호가가 떨어지고 있네, 다 필요 없다. 실제로 찍히고 있는 거는 매주 단위로 오르고 있다. 어딘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택에서. 오산 같은 경우에도 매주 단위로 오르고 있고요. 안성은 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상태고요. 화성은 반대로 매주 단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달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있고요. 충북, 충남, 전북 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매주 단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한 달 넘게. 경북, 그리고 경남, 제주까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로 봤던 내용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네. 이거 뭐지?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집을 샀는데 상투인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무주택에 계신 분들이 당장 7, 8, 9월쯤 되면은 우르르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급매물은 5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거라고 봤던 거는 대부분은 그거죠.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매물들. 근데 그게 이제 재산세를 마저 버리면은 그런 매물들이 일부 없어진다고 보고, 양도세에 관련된 것들은 인수위에서 이제 요번 달에 취임하시는 분이 5월 10일 기준으로다가 이제 한 1년 동안 대통령 권한으로다가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걸 시행했잖아요. 1년 동안. 그때 동안에 시장에 매물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근데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은 사실상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그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지 뭔가를 법을 바꿔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도 이게 뭐 여소야대 뭐 이런 정치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정하고 뭐 하고 하면서 국회 통과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를 했는데도 과반수 이상 못 차지했다면은 뭐 그냥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누가 되든 평택은 사실상 지금 고덕 지제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썩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분양 성적도 안 좋고.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조금만 더 유지가 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만 해지가 되면요,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뭔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요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평균보다는 높지만, 요게 이제 그 국가에서 봤을 때 그렇게 거슬리는 폭등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분양 경쟁률이 과도하거나 또는 지가 상승률이 너무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조정 대상 지역만 풀려도 대출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주택수 보유도 살짝 풀리고,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 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과 그게 시너지가 탁 일어나면 좀 더 뭔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평택시가 지가 상승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분양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안중이나 뭐 평택의 몇몇 아파트들이 분양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조정 대상 지역 해지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아마 그거를 바라보고 최근 들어 부쩍 갭 투자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근데 뭐 100이면 100, 뭐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직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이런 지가 상승이 폭등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아 가지고 더 강화된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책이 중요한 거지, 이 정치는 누가 하든 간에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예요. 어느 정권이 되든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폭락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꾸준히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즉 꾸준한 우상향, 요걸 바라는 거기 때문에 폭등을 바라지 않으면서 폭락을 바라지 않으면서 그 언저리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 제일 싸다고. 길게 보면은 결국은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 평행선을 그려도 요렇게 그래프 있을 때 이게 이 지지부진하다가 폭등했다가 다시 이 평행선을 그렸다가 뭐 하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한데, 결국 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요 평행선을 그리는,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싼, 언제 사도 내가 꼭지와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언제 사든 버티면 결국에는 올라가 있더라 라는 거죠. 물론 좋은 위치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길었죠. 또 서론이. 요즘에 이렇게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예. 올랐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자, 매수자 동향 지수인데 서울이 61.2로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해가지고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전부 다 60, 40, 30, 20, 20 뭐 이렇게니까는 매도자가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데이터가 이제 같은 KB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데이터는 5월 2일자 기준으로 100 미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간 추이라는 거에는 이거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이 정도면 거의 뭐 매수자가 없는 수준으로 나오는 건데 뭐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20 뭐 이 정도면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단데 100 뭐 90 몇도 아니고 20대라면은 이건 뭐 아예 뭐 없단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얘기가 달라요. 전국적으로 다 100 이상이고요. 5개 광역시, 6개 광역시, 수도권, 세종시만 특별히 98, 화성시가 99, 나머지 지역은 다 100이 넘습니다. 매수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평택은 102예요. 102.2. 요것도 지금 매주 단위로 상승 중입니다. 11월 29일부터요. 매주 단위로 매수자가 상승하고 있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100이 넘고 안성도 100이 넘는데 여기도 102.3이에요. 평택보다 높아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100 이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도대체 뭘까? 궁금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혼선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얘네가 발표한 건데 이게 뭘까? 공부 중입니다. 요렇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가 지금 미친 듯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안성시가 혼자. 이거는 안성에 꼭 집이 필요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세를 올려주더라도 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워낙에 안성이 매매가도 전세가도 쌌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이후에도 그거를 어느 정도 갭으로 사신 분들이 잔금으로 전세를 치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세를 맞춰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고요. 전년 말 대비로 봐도 요게 이제 전년 말 같은 주에 대해서 4.58%가 올라간 거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은 굉장히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고통스럽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세가가 같은 주로 봤을 때 거의 5% 가까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그 외 지역들 우리 평택, 오산, 화성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지 뒤에는 또 나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상승했다. 안성이 조금 더 올랐고요. 평택도 조금 올랐습니다. 0.18% 조금 상승. 화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이 0.69.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면. 요게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 전국적으로는 전세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서울, 6개 광역시, 그리고 5개 광역시는 요번 한 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도 올랐고요. 세종시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평택시는 0.18%, 전주 대비 다소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쭉 보면 뭐 둔화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오산도 그렇고요. 안성 지금 굉장히 색깔 보십시오. 이거 빨간색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전세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같이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받쳐주는 전세가는 매매가를 지탱해 줄 텐데 만약에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바뀐다면 바뀌었을 때 만약에 매매가가 조금만 내려오면은 무피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는 무피. 요게 또 누군가한테는 투자 기회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위기고 이렇게 좀 그렇죠. 상반돼 있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강원,
충북, 충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남이 좀 빠졌고요. 나머지 경북, 경남, 제주까지 전부 전세가도 상승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거다. 예.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분들이 느껴지실 거고, 지금 뭐 공급이 많고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전세 매물도 많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세가는 안정돼 있는 편이에요. 예. 근데도 굉장히 비싸죠. 예전 매매 가격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뭐 고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4, 5억대인데 전세가가 3, 4억대니까 예. 그런 식이죠. 그냥 가급적이면 좋은 위치에 집을 가지고 계신 게 그나마 평택은 낫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은 없어요.